자, 안녕하세요. 조일구 대표입니다. 오늘은 조금 늦게 제가 영상을 올립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이제 25일까지, 월요일까지 연휴라서 여러분들한테 좀 천천히 보시라고 제가 좀 이렇게 천천히 올렸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개인 PC가 이제 발표했잖아요. 그죠? 이게 요거에 하락되면서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부각된다는 거 요것도 있고요.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면서 체감 지수가 좀 하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는 상승하는데 체감 지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쉽지 않은 장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상승하는 것만큼 분위기를 못 느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주식 매매 타이밍이 되게 중요해졌다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요 위주로 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러고요. 이 시황 강의가 끝나면 바로 이제 그 유튜브 멤버십 가입 안내 영상이 계속됩니다. 요즘 회원분들이 꾸준하게 매주 이제 가입을 해 주시는데, 저희 이제 수익 결과도 되게 좋고 이래서, 굉장히 좀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십 가입에 관심 있는 분들은 뒤편 영상, 시황 끝나고 바로 뒤편 영상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10월 8일부터 유튜브 멤버십을 시작했죠. 이제 와우넷을 그만두고 10월 8일부터 유튜브 멤버십을 시작했는데, 이제 어제 이제 저희 유료 회원님들한테 이제 방송을 하면서 10월 8일 이후로 이제 저희가 종목 추천했던 거를 한번 쭉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은 그랬더니만 3% 이상 수익 실현한 종목들을 보니까 이제 10월 8일 이후로 이렇게 3% 이상 수익 실현한 종목들 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게 보시면 지금 뭐 에코프로 같은 것도 저희는 이제 한 종목당 최소 비중이 7%예요. 그러니까 와우넷에 있는 전문가들처럼 한 종목당 3%씩 막 50개 종목 하는 게 아니라 한 종목당 최소가 7%고 최대가 10%인데 그러니까 7% 이상은 안 사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추가 매집을 해서 7% 딱 되면 이제 나중에 그걸 갖고 이제 수익 실현하고 이렇게 하는데, 에코프로 8%짜리 14% 났고요. 카카오도 10% 집었는데 7%, 네이버도 10% 했는데 3, 4%, 알테오젠이 가장 수익이 좋습니다. 이것도 두 번 연속해서 수익을 계속 냈는데, 이번 주에는 또 34%가 수익이 났네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엔지니어링도 이제 다 팔아버렸습니다. 10%인데, 얘는 기존 회원님들은 이제 3에서 4%씩 났고, 신규로 가입하신 분은 대박이었죠. 12%에서 14%, 이거 한 달 만에 났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다 10월 8일부터 시작했으니까요. 다 한두 달 만에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글로비스도 이제 다 팔아버려갖고 6%, 7%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 중에 거의 이번 주에 거의 대부분 종목들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내년 1분기 주도주 다 바꾼다 그러면서, 그죠? 제가 다 팔고 이제 포트폴리오 확 정리를 하고 있는데, 단 이제 지금까지 10월 8일 유튜브 멤버십 시작하고 나서 마이너스 3% 이상 손실 처리한 종목이 아직은 단 한 종목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다 손해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수익 난 것만 이렇게 보여주고 손실 난 건 보여주지 저는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저희 멤버십 회원님들 다 보고 계신데 그렇게 못하죠. 그리고 한국경제TV 제가 24년 원조인데 그러면 욕먹이는 거니까요.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한 5종목밖에 없는데요. 그 중에서 종목당 비중이 7% 이상 있는 종목들 중에 마이너스 2% 이상 지금 손실 기록한 종목이 단 한 종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막 9%짜리 그러니까 비중 7% 이상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 그런 종목들이 한 종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한 거죠. 이거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준 것, 왜 이게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해 주는가 하면,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 최근의 장이 바이 앤 홀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부분 다 스윙 매매로 해서 좀 한 보름이나 한 달 정도 가져가서 팔고 이렇게 하니까 수익이 이렇게 확정이 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걸 계속 가져가면 이게 10%, 15% 수익이 나다가도 바로 어느 순간 다시 본전으로 와버리는 그런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이 났을 때 빨리빨리 이익 실현을 해줘야 되는 장이고,
올해 상반기 같으면 수익 실현이 나면 계속 가져가면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자이고, 그러니까 구간마다 이제 수익 실현해야 되는 거와 이렇게 짧게 가야 되는 구간이 있는데, 내년 1월 달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10월 달에서 11월 달, 12월 달 3개월 동안은 빨리 이렇게 수익 실현을 해주는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저희는 개별주 매매를 안 하고 대부분 다 우량주 매매를 하기 때문에 한 종목의 비중을 많이 실어서 그냥 한 10% 정도, 한두 달 안에 10%, 15% 정도 목표로 하고 지금 팔고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또 알테오젠, 바이오가 좋아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바이오주 중에서 제가 알테오젠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이번에도 또 제가 보니까 67,000에서 매수한 알테오젠이 9만원 돌파하면 매도하라 그랬는데 25% 수익 났다 그랬는데 25%가 아니고 다 이렇게 보세요. 25%가 아니고 34% 수익 났다. 이게 이제 가장 25%가 아니고 34% 수익입니다. 근데 제가 잘못 보냈어요. 이게 25%가 34%죠. 근데 지난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샀다가 그래서 이번 주에 팔았으니까 이건 일주일 만에 34%가 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짧은 기간에 큰 수익이 나서 이렇게 이제 올려주신 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어쨌든 요즘 손절에 한 종목도 없고 짧게 끊어서 그런지요, 수익이 되게 잘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즘 트렌드는 좀 우량주를 사서 한 짧게 가야 된다. 이게 너무 단타가 아니라 한 달 정도 목표로,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 목표로 해서 좀 이렇게 뭐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한 달 반 정도만 이렇게 올라가면 딱 팔아주고 다시 또 그 자리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바이앤홀드를 길게 가져가면 수익이 안 나는 장세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좀 이렇게 길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됐죠? 해외 증시 보면 야간 선물 요즘 잘 안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볼 거는 별로 없어요. 뭐 그렇게 보합권입니다. 좀 숨고르게 들어간 형태고, 연준 의원들이 그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발언 이후에 윌리엄스 이제 뉴욕 연준 총재도 좀 딴지를 걸었는데, 여기도 막 패트릭 하커도 그렇고 이게 이번 주에 나온 연준 의원들이 대부분 다 뭐 이렇게 좀 딴지를 걸더라고요. 그런 와중에서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 소비 지표는 되게 좋아요. 되게 좋고, 이게 다 좋아요. 그렇게 하고, 뭐, 이제 경기에 대한 연착륙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물가는 떨어지고 경기는 연착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나오는데, 어제 이제 PC가 나왔죠. 근데 여기서 결정타입니다. 그래서, 연준 의원들이 파월 의장에 딴지를 걸었는데, 결국은 파월 의장이 맞았다는 거죠. 연준이 가장 많이 참조한다는 지표입니다. 개인 소비 지표. 시장 기대치를 모두 하해해버렸죠. 그래서, 보면 뭐 우리가 이제 많이 보는 게 근원이니까요. 근원 PC, 식품이나 에너지 같은 경우는 연준에서 통제가 안 되잖아요. 이런 것. 그러니까 이런 게 떨어져야 된다고요. 통화 정책으로 통제가 안 되는 이런 것들이 떨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보니까 예상이 0.1 대 0.1. 그다음에 전년 대비해도 3.3 대 3.2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처분 소득은 잘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물가는 떨어지는데 경기는 급격하게 하락을 하지 않는구나. 파월 의장이 맞구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잘못 본 거고. 민간 조사에서도 소비자 심리 지수가 역대 최고치가 나왔어요. 2005년 이후에 최대폭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점점 힘이 실려져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변화가 수급에도 나타날 건데, 뒤에 가면 제가 수급을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조금은 예전보다는 좀 분위기가 좋아진 형태인데, 근데 지수가 올라가는 것만큼 체감 지수가 안 좋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뒤편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민간조사도 계속 잘 나오고 있어요. 미시간대 보면 물가 전망치는 떨어지는데 기대 인플레이션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근데 소비자들의 인플레이션 보는 시각은 계속 떨어질 거라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 지표는 안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착륙이죠. 이건 이제 골디락스라 그러는데, 근데 주택 지표는 모기지 금리가 막 떨어지고 이래도 신규 주택 판매가 1년치 최저치 보면 주택 경기는 아직도 얼어붙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어제를 보면
별로 뭐 중요한 거 없습니다. 예. 나이키가 이제 구조조정 한다고 좀 많이 떨어졌고요. 예. 나머지 빅테크 비율은 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형태죠. 예. 이런 건 볼 거 없고요. 개별주. 우리 증시가 더 중요하니까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유가도 그렇고. 그 다음에 10년물 국채도 그렇고 원달러 환율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게 안정적인 상태에서 수급만 받쳐주면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예. 됐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크게 그러니까 가자 분쟁이 이번 주에 일어났는데 유가가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 얘기는 이제 외부의 유가가 잘 안 흔들리는 형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국내 증시를 보면 장난 아닙니다. 코스피가 금융투자 기관이 7조 3천억, 외국인들도 이제 가세해서 2조나 샀습니다.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코스닥은 안 사죠. 코스닥은 외국인만 1조 4천억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착륙의 물가는 떨어진다는 게 수급으로 나타나잖아요. 코스닥은 자꾸 왜 이렇게 안 되는가 하면 코스닥 시가총액이 다 빠지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좀 탄력을 잃는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뭐 그러겠죠. 왜냐하면 셀트리얼 헬스케어가 1월 12일 날 코스피 합병 신주 상장되죠. 왜냐하면 포스코 DX가 9조짜리인데 시가총액 4위잖아요. 코스닥에. 그게 이제 1월 2일 날 코스피에 이전 상장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 5위인 LNF도 코스닥인데요. 이게 7조 정도 되는데 그것도 지금 코스피로 이전 상장 예비심사 승인 단계고, 그 다음에 최근에 가장 좋은 바이오 HLB 이게 이제 6조 5천억 정도인데 6위거든요. 얘도 이제 코스피로 이전 상장 예비심사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어차피 셀트리얼 헬스케어 가면 제약도 이제 코스피에 합병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남아있는 거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왜 알테오젠을 좋아했는가 하면, 이런 식으로 다 빠져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 기관들이 많이 사는 종목이 알테오젠 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HLB가 6조 5천억인데, 얘가 이제 그래서 이전 상장이 돼버리면, 실질적으로 코스닥에 지금 1위 업종은 알테오젠 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반도체는 HPSP.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3조 4천억.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빠져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 기관들이 담아야 되는 종목들이 보이는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알테오젠을 굉장히 공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인해서 알테오젠 수익이 많이 난단 말이에요. 계속 수익이 나는 거죠. 34%도 나고 막.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바이오 중에서 알테오젠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을 좀 이해를 하시면서 차트만 보지 마시고 좀 이해를 하시면서 하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이제 좀 수급은 아무래도 부진한 이유가 그런 영향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예. 제가 오늘 조금 길게 제가 할게요. 그리고 이제 롤오버가 굉장히 컸는데요. 이렇게. 롤오버가 굉장히 컸는데 이번에 이제 되게 이례적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롤오버가 3월물이. 그 이후에도 지금 외국인들이 공격적인 선물 거의 5만 계약까지 매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롤오버 2만 계약에 만기 이후에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오죠. 그런데 지수 선물만 좋고요. 종목들은 잘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매하기가 되게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수는 분위기가 좀 좋은데 예전보다는 종목들이 그렇게 좋은 흐름이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올라갔다가도 다시 떨어져 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짧게 끊지 않으면 수익이 잘 안 나는 구조입니다. 지금은. 곧버스는 2,461억 정도 이게 4분기에 샀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무시해라. 이게 예전에는 해지의 기능이 됐는데 지금은 금융투자가 3분기, 4분기에 거의 7천억을 매수했는데 보세요. 금융투자가 거의 7조를 매수하잖아요. 그러니까 현물을 7조를 매수하고 곧버스를 8천억 이렇게 매수했다 하더라도 현물이 곧버스 인버스 2X보다도 지금 7배가 더 많으니까 해지에 대한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금융투자가 이 해지를 걸었다고 해서 시장이 폭락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신용장고는 지난번에 크게 한번 그러니까 연초에 올라왔다가
크게 한번 떨어지면 시장이 떨어졌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조금씩 올라오는 거라서 시장에 큰 영향을 안 미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죠? 그리고 수출이 이번엔 좀 떨어지겠지만 이제 1월 1일 날 발표된 12월 수출 증감률 좀 떨어지겠지만 수출 증감률도 나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형태에 보면 훨씬 더 시장의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는데 종목대 흐름이 안 좋죠. 보시면 제가 금요일 날 종목대 흐름을 보이는데 최근에 시장 좋은 거 비해서는 굉장히 안 좋잖아요. 보세요. 지금 2차전지 다 떨어져 있고. 반도체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그렇게 많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보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요. 올라가는 게 없어요. 로봇 관련주도 그렇죠. 조선주 막 헤매고 있죠. 그죠? 그리고 특히나 지난번에 이제 코스닥에 굉장히 이제 많이 부담된 게 게임주가 막 폭락했잖아요. 그 다음에 현대차 그룹에 좀 받쳐주고 있는데 바이오 좀 세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종목별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주는 죽서고 있죠. 왜냐하면 소비가 안 좋으니까 중국은. 네. 그래서 게임주가 좀 떨어지고 바이오가 최근에 강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게임주는 중국에서도 돌발 규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게임에 대한 새 지출 한도, 과금 유도 금지. 요건 호재인데 요게 이제 너무 강력한 악재라서. 그래서 2021년도에 18세 미만 게임 시간 제한 이후에 최대 규제다. 그래서 중국에서 규제를 해버리니까 게임주가 막 폭락을 해버려요. 그죠? 그래서 요런 게 이제 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요. 최근에 바이오들이 되게 이제 많이 이슈도 많이 있어요. 캐시우드 알죠? 되게 유명한 분이죠. 투자가로서. 돈남원이라고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알려져 있죠. 이런 쪽도 보면 내년에 확실히 픽이다. 바이오에 새로운 이슈가 있다. 이런 것들 얘기하고 많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는 바이오가 이제 이거보다 이제 알테오젠도 이제 코스닥의 시가총 다 빠져나가면 어차피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해야 되잖아요.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뭐 다 빠져나가면 알테오젠이 쭉 올라와 버리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최근에 바이오가 상승한 이유를 보면 제가 우리 유료 회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요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요런 이슈도 있고 최근에 이제 바이오 관련된 합병도 있고만 있습니다. 제가 다 얘기를 못 하겠지만 빅파마를 중심으로 해서 근데 그거보다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임상을 못 했잖아요. 우리 바이오 기업들이. 그러니까 임상을 못하면 임상에 대한 데이터가 안 나와요. 그러면 아마케라든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여를 못해요. 발표할 데이터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임상이 이제 재개가 됐죠. 그러면서 임상하면서 한 1년에서 한 2, 3년 정도 이제 기간이 지났잖아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 그러면 이제 2,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멈췄던 2, 3년 동안에 이제 임상 데이터가 막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게 이제 내년부터 아마케라든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쪽에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만드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가 상승하면 끝이거든요. 근데 이제 파월 의장도 그랬고 10년 국채금리도 이제 고점을 찍고 쭉 내려오니까 이제 금리도 우호적인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임상 데이터가 보통 이제 코로나 끝나고 2, 3년 동안 임상을 해서 이제 이번이 3년 차죠. 3, 4년 차가 되니까 이번에 그럼 3, 4년 차 임상을 했으니까 이번엔 결과가 좀 많이 나올 거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돼서 이제 바이오가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가 좀 물론 이제 그 중에서는 종목들에 대한 또 호불호가 강했지만 차별화가 강하겠지만 그래서 잘 골라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제가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는 종목 장사가 될 것 같은데 쉽지 않은 종목 선정하고 타이밍이라는 얘기를 제가 했는데 어떻습니까? 제 말 맞죠? 쉽지 않은 종목 차별화. 그래서 종목 선별 실패할 시에는 소외감이나 체감 지수가 굉장히 평균치 이하로 떨어진다. 그래서 평균치 이하로 많이 떨어지는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가장 중요한 형태의 흐름이고.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종목 흐름이 변하기 전까지는 좀 우리 아까 보여줬죠. 제가 처음에 보여줬던 것처럼 짧은 스윙 매매를 좀 유지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이제 1월 달에 다시 이제 이 올해 상반기처럼 또 이제 바이앤홀드가 되면 그때는 이제 쭉 가져가서 한 3, 40%, 50%씩 먹는
그런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PC 물가지수 하락되면서 조기 금리 인하가 부각되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하락하고 있고 경기는 연착륙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으니까 아까 지표가 좋죠. 경기 지표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가처분 소득도 그렇고. 그러니까 물가 지수보다는 훨씬 더 소비 지표가 덜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다가 미국 국채 금리가 4% 이하로 하락하게 되면 이제 부도위 리스크가 좀 줄어들고 국제유가 원달러 환율 안정적이고 이렇게 되면 많이는 못 가겠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박스권에서 종목 장수로 가겠죠. 근데 쉽지 않은 종목 선정 타이밍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장 큰 고민이지 않을까. 그래서 종목 차별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가시면 어떨까라는 게 제가 여러분한테 제시해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철저하게 지금은 짧게 끊고 가거든요. 보시면 예. 짧게 끊고 갑니다. 우량주만 해서 그런지 몰라도 한 10% 15% 올라가면 팔고 일단 바로 끊고 이렇게 가서 손절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절하지 않는 가격에 사서 물론 이제 종목 선정이 중요하겠지만 그리고 현재 저희가 12월 달 초까지 보유했던 종목들 중에 거의 대부분을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분기 주도주, 제가 예상했던 1분기 주도주를 다시 이제 선정하고 있는데, 우리 회원님들한테 그 얘기 했거든요. 이게 조금, 예, 이제 1월 달에 흐름을 보면서 조금 주도주에 대한 부분을 공략하자. 지금은 이렇게 짧게 하다가 1월 달에 이제 주도주가 올해 상반기, 내년 상반기죠. 내년 상반기 주도주가 보일 때 그걸 확실하게 찍고 바이앤홀더로 가자. 그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짧게 끊고 가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너무 바이앤홀더로 가게 되면 수익이 낮다가도 다시 막 원점으로 오는 그런 형태가 되면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황보다는 종목을 어떤 매매를 할 것이냐, 어떤 타이밍을 가져갈 것이냐, 바이앤홀더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짧은 스윙 매매를 할 것이냐,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1월 달에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바이앤홀드에 대한 이게 바이앤홀드 전략이 좋을 때가 있고요. 지금처럼 짧은 스윙 매매가 좋을 때가 있는데 확실히 지금까지는 짧은 스윙 매매가 좋은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바이앤홀드는 잘 안 먹히잖아요, 시장에서. 그죠? 그런 형태로 가면 되고. 그 다음에 개별주들이 잘 안 움직이니까. 바이오, 뭐 이런 것들, 로봇, 뭐 이런 것들만 최근에 많이 올라왔고요. 거의 올라간 게 없죠. 그죠? 예. 그럼 이제 낙폭과대도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수익 따먹기를 많이 했죠. 최근에 이제 게임 업종이 11월달, 12월달 많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런 순환매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런 순환매 때는 짧은 스윙 매매가 좋아요. 예. 그리고 이제 1월달에 이제 시장이 다시 바이앤홀드로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이제 바이앤홀드로 가야 되겠죠. 그런 전략을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다음에는 멤버십 이제 가입 영상이 나올 거니까 혹시라도 가입하실 분 있으면 참고하시면 되고요. 크리스마스 이브, 그러니까 25일까지죠. 그리고 폐장일이 28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26, 27, 28, 3일만 거래하고 실질적으로는 끝나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올해 장 고생하셨고요. 다사다난했죠. 상반기는 뭐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이게 여름부터는 좀 안 좋았고요. 지금은 약간 좋아지고 있는데 상반기보다는 종목 매매하기가 좀 힘들고, 내년은 어떤 시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내년 상반기를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내년 1분기를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죠. 내년 1분기의 수익을 이빠이 내고 빠져나오자. 왜냐하면 아무래도 PC 이렇게 발표되는 거 보니까 내년 3월이나 늦어도 5월에는 금리 인하 될 것 같은데, 금리 인하 하기 전에 빨리 빠져나오자, 이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요. 이제부터. 물론 이제 또 조정 좀 받으면 또 기회가 오겠죠. 근데 보통 이제 주도주가 세게 들어오는 게 상반기거든요. 그리고 1분기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 1분기에 잘 노려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올해 상반기와 또 내년 상반기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흐름이. 그래서 일단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시장의 흐름을 좀 빨리 읽어야 돼요.
지금 바이앤홀드가 맞는지 아니면 짧은 스윙 매매면, 그러니까 바이앤홀드 하시는 분들은 수익 10% 났다가 다시 다 그냥 원점으로 돌아오는, 내가 뭐 하고 있냐 이런 생각을 할 정도. 그래서 짧게 끊는 사람들은 수익을 자꾸 챙겼잖아요, 이렇게 저희처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잘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매매 방법이 어떻게 되고 지금 종목들의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그게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됐죠? 예. 참 다난했는데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뭐 제가 또 30일 날 한 번 더 올려드리겠지만 크리스마스 연휴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12월 30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일교 대표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 멤버십 가입 안내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PC로 가입하시는 분들을 보면 PC 창을 키면 이렇게 여기 보면 구독 중에 가입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가입을 딱 누르시면 그 다음에 가입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 가입을 누르시면 그 다음에 이 창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창에다가 여러분들이 카드 번호 이렇게 넣고요. 구매를 딱 누르시면 바로 가입이 됩니다. 쉽습니다. 유튜브 카드 결제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스마트폰에 카드를 결제 정보를 넣잖아요. 그죠? 그럼 스마트폰에 보면 여기 가입이라는 게 있죠. 누르시면 또 두 번째 창이 이게 나옵니다. 그럼 가입을 누르시면 세 번째 창에서 카드 이렇게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써 있는 카드가 돼 있을 겁니다. 이 카드에서 정기 결제를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결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스톱으로 되는 거라서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제 제가 그 방송 가입 안내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올리는가 하면, 예전에는 생방송으로 가다가 이제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녹화 방송으로 이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9시 장 시작 전에 제가 20-30분 분량의 녹화 방송을 올립니다. 그러면 장 시작 전에 여러분들이 보면 오늘 지수는 어떨 것 같고 종목 시황 어떨 것 같고 오늘 어떤 종목을 사야 된다는 걸 다 올립니다. 그러면 제가 올리자마자 한 10분 뒤면 풀 HD 영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대표님이 어떤 종목을 사라 그랬고 어떤 시장의 움직임인가를 다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3시 30분 이후에 장마감 시장을 또 한 번 더 올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침 장 시작 전에 녹화 방송 분량을 20-30분 녹화 분량 방송 분량을 보시면 되고요. 또 장 끝나고 나서 녹화 방송 분량을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단타를 안 하잖아요. 좀 여유 있는 매매를 하거든요. 사놓고 막 여행 다니시고 이런 분들이 되게 좋습니다. 막 치열하게 막 오늘 몇 사인 들어오면 오늘 다 사야 되고 이런 종목, 이런 빠른 매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오늘 사서 오늘 팔고 이런 매매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문자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 문자 필요 없습니다. 유튜브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장중에 어떤 종목이 이렇게 매수할 종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오전 방송에서 오늘 장중에 매수할 종목이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지금 요건 제가 지웠는데요. 이 장중에 요런 형태로 장중 매수 종목 그러면서 30초나 1분 단위의 영상을 올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30초 영상만 보면 됩니다. 거기에 오늘 매수할 종목이 어떤 종목이고 비중 얼마고 어느 가격에서 얼마 사세요라고 이렇게 탁 올리면 그것만 딱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15분짜리 영상을 다 볼 필요 없고 요 딱 30초 영상만 딱 보면 됩니다. 그죠? 장중에 올라오는 종목들. 근데 그걸 우리는 단타를 안 하잖아요. 그럼 나는 그것도 싫다 이러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매일 장 마감에 저희들이 어떤 종목을 현재 보유하고 있고 오늘 매수한 종목이 뭐고 그리고 단가가 얼마고 비중 얼마고 이걸 다 올려드립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매일 장 끝나고 나서 난 시황 필요 없다. 종목만 보겠다 싶으면 매일 볼 수 있습니다. 매일. 그러니까 이 영상을 매일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자 같은 거 안 보내도요. 문자를 받는 거와 비슷한 속도로 영상이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저희 회원님들은 보통 43, 4, 5, 6, 70대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단타를 안 하잖아요. 테마주 이런 것도 안 하고 저희는 그런 거 안 하거든요. 매집해서
올라가는 종목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기존의 생방송이 아닌 녹화방송, 장 시작 전에 한 번, 장 끝나고 한 번, 그리고 장 끝나면 현재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매수했고 어떤 종목들이 오늘 매수사인이 들어왔고 이런 게 다 나옵니다. 요거는 1분 분량이기 때문에 금방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황은 30분. 난 시황 보기 싫어. 그냥 종목만 볼래. 그러면 1분 분량짜리만 보면 됩니다. 되게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하는 대신에 제가 유튜브 멤버십 가격을 월 36만원 대폭 낮췄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와원의 컨설팅 가격을 제가 아시다시피 55만원에서 60만원 이하로 이렇게 내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지금 유튜브라서 저는 월 36만원으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이렇게 낮추고. 제 스타일 아시잖아요. 올해 상반기 제가 추천했던 종목들이 아까도 이제 어떤 분이 한번 전화 오셨는데 대표님 가입을 하시겠다고 전화 오셨는데 대표님 종목들이 시장이 떨어져도 대부분 다 한 30에서 50%씩 다 상승하고 100%씩 갔다. 이런 얘기를 해서 자기는 여행 다니면서 정말 편안하게 매매하고 싶다. 막 단타 안 치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저희한테 이제 가입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타 치고 막 이런 분들은 테마주하고 이런 분들은 아예 오지 마십시오. 왜 오지 말라는가 하면 이 유튜브는요 와우넷하고 다릅니다. 가입도 자유롭고 해지도 자유롭습니다. 근데 유튜브 멤버십은 월 구독 서비스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입하고 나서 하루 뒤에 바로 해지하셔도 월 금액은 환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 아시죠? 그러니까 넷플릭스를 내가 가입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틀 뒤에 만약에 내가 해지를 하더라도 한 달은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그 다음 달부터 이제 연장 결제가 안 될 뿐이지 한 달은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니까 한 달 수강료는 무조건 내셔야 되고 다음 달부터 이제 해지는 다음 달부터 자동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 구독 서비스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여러분들이 제 걸 가입하실 때는 저 사람 성향이 어떤가를 확인하고 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한 달 동안 36만원 그대로 환불이 안 되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유튜브 방식 운영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단타 매매 안 합니다. 테마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매매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가입을 하지 마세요. 저희는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끼 있는 중소형 우량주합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10조 이하만 합니다. 10조 이상은 손을 안 댑니다. 저희는. 그리고 테마주 같은 거 안 합니다. 그리고 공승 매수 종목은 몇 분이나 몇 시간 안에 빠르게 매수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얘기하면 오늘 내일 중에 천천히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방송이 아니고 이제 녹화방송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생방송 안 한다고. 이거 생방송보다 녹화방송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생방송은 유튜브 시스템이 되게 불편해서 그러니까 녹화방송에서 제시해드리는 그 종목들 있죠. 이 종목들을 그냥 편안하게 매수하면 됩니다. 종목명 비중 다 올려드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만 하시라는 거죠. 제가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저희는 최대 10종목만 하고요. 그러니까 막 와우 내에서 있는 그 전문가들 보면 막 하루에도 10종목씩 이렇게 날리는데 아니요. 저희는 하루에 10종목 나누는 게 아니고 보유 종목이 전체가 최대 10종목입니다. 평균 7, 8종목이고요. 종목당 7에서 한 15%. 예전에 포스코 DX 같은 건 차이 바닥에서 잡았는데요. 그거는 10% 가지고 있었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50%씩 냈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그거는 한 종목에 20%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막 매일 막 종목을 막 매수하는 게 아니라 딱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이 10종목이고 7종목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좀 편안하게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주식 비중이 70%고요. 파생이나 곧버스 해지가 30%고 그 다음에 선물 매도나 곧버스 매수는 같이 합니다. 근데 선물 매수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파생하신 분들이 들어오신다 하더라도 제가 어느 라인만 얘기해 주는 거지 공식적인 사인은 선물 매도, 곧버스 매수 이렇게 해지만 하지 거의 매도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이거를 확인해 주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시장이 만약에 좋으면 주식 비중이 90에서 10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선물 매수를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시장이 떨어질 것 같으면 선물 매도나 곧버스 매수를 해지하는 그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좀 다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흐름으로 간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입 상담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보면 꼭 필요하신 분들만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10월 10일부터 이제 얘기하는데, 오후 4시부터 저녁 9시까지고, 가능한 한 주말은 안 되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만 하시면 되고요. 가입 안내 전화는 여기 돼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되고요. 근데 막 종목 상담 이런 전화는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종목 상담 못하게 되니까 가입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만 하시면 되고요. 가능하면 이제 조만간에 저희가 지금 원래 제가 이 유튜브 멤버십 했던 이유는 와우넷에서 막 200명, 300명 받고 막 그렇게 안 하려고요. 그렇게 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지면 시세 왜곡이 되거든요. 개인이 많이 사면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저희는 딱 제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그러니까 단타 안 하고 테마주 안 하고 좀 사면 길게 가져가는, 그러니까 여행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좀 편안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만 딱 저희는 50명만 받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에이, 왜 그렇게 50명만 받으세요? 아니, 진짜로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원을 모집해서 막 그거 갖고 먹고 사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파생 매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파생 매매를 해서 그걸로 이제 수익이 훨씬 크게 내기 때문에. 근데 와우넷을 하면 맨날 무방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파생 매매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주식도 편하게 하고 저와 같은 형태의 이게 편한 매매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식은 이게 규정상 안 되기 때문에 못 하는 거고요. 그래서 와우넷에서 제가 다시 활동을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유튜브 멤버십으로만 하다가 내년에 정식적인 투자 자문사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번하고 좀 바뀐 거는 이제 녹화 방송이 이렇게 2번 올라가고 생방송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장중이나 장후에 1분 분량의 종목 사인, 그리고 매일 종목 끝나면 매일 장마감에 우리가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고 비중이 어떻고 가격이 얼마라는 걸 계속 정리해서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올리고 그 다음날 만약에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전날 거는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계속 업데이트가 되니까 그 전날 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편안하게 매매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단타 안 하고 테마주 안 하고 이런 분들만 좀 가입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매매하시는 분들. 아마 제 상반기에 제 매매를 했던 분들이나 제 스타일을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공감하실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어떻게 매매한다. 그래서 그런 분들만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입과 해지가 엄청 자유롭습니다. 근데 반드시 가입한 이후에 1일 이후에 해지하셔도 넷플릭스처럼 한 달은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가입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 가입해갖고 뭐 환불 안 하니까 안 됩니다. 그건 제가 해줄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유튜브 정책이 안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유념해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제가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을 테니까 가입하실 분들은 꼭 가입하시고요. 지금 좋아요. 지금 막 시장 떨어질 때 저희가 좋은 종목 막 매집하기 때문에 지금 가입하시는 게 가장 좋은 적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입니다.